맥북에도 소위 가성비 라인업이 있습니다. 바로 맥북 네오. 오늘은 맥북 네오를 2달 동안 아주 딥하게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2달 전 제가 첫 인상 리뷰도 했었던 맥북의 보급형 라인업인 맥북 네오. 그 맥북 네오를 2달 동안 아주 열심히 사용해봤었는데요. 아마 맥북을 처음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맥OS를 처음 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8기가 램으로 괜찮은지, 칩셋은 A18 프로 칩셋, 즉 아이폰에 들어갔었던 칩셋인데 어느 정도 퍼포먼스까지 가능한 PC인지, 보급형인 만큼 정말 단순한 작업만 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실제로 맥북 네오를 2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작업을 했고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었는지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보시다가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맥북 네오 찐한 사용기 지금 바로 달려들어 볼게요. 일단 먼저 2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맥북 네오의 디자인. 사실 처음에는 시트러스라던가 블러쉬처럼 여태까지의 맥북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색상을 구매할 거리라는 아쉬움은 남았어요. 그런데 2달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동안 좀 사용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 실버라는 무난한 컬러가 질리지 않아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제가 M5 맥북 프로, M4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스페이스 블랙, 스카이 블루, 생각보다는 이 두 컬러가 그렇게 튀는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맥북 네오 또한 튀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또 디자인도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맥북에 비해 모서리, 기기 하판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패킹, 맥북 네오의 컬러에 맞게 패밀리 룩으로 맞춘 키캡이라던가 다른 맥북 라인업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셰시로 마감에 대한 고급감까지, 이런 요소들은 이게 저가형 보급형 맥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맥북 네오를 사용하면 할수록 생각나는 단점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어땠을까? 이거 화면이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맥북 네오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외적으로 봤을 때의 물리적인 크기가 13인치 맥북 에어, 14인치 맥북 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크기가 작긴 작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게를 비교해보면 M5 맥북 프로 14인치 1.55kg, M4 맥북 에어 13인치 1.24kg, 맥북 네오는 1.23kg로 M4 맥북 에어와 크기 차이는 나는데 무게는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맥북 네오는 거의 같은 무게인 맥북 에어에 비해 확실히 작고 두꺼운 게 느껴지다 보니까 뭔가 밀도감이 있는 느낌이어서 체감상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써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이 무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다음, 화면 크기에 대한 역체감 또한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북 프로는 14인치, 맥북 에어는 13인치, 그리고 맥북 네오까지도 13인치죠. 여기저기 들고 다닐 때 컴팩트함을 위해서, 그리고 무게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전 작은 디스플레이의 기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장시간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외장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이 맥북 네오는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들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치 디스플레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맥북 화면 안에 메뉴창이 위로 올라가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화면을 볼 때의 개방감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오래 보면 볼수록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맥북 프로, 맥북 에어를 메인 기기로 오래 사용해 왔어서 이런 역체감이 심하게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맥북에 대한 입문을 맥북 네오로 하신다면 작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에 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에어나 프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다면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 진짜로 맥북 에어나 맥북 네오나 같은 13인치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 실측에서의 화면 대각선 길이 차이, 노치 디스플레이 유무로 인한 개방감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맥북 네오로 오랫동안 장시간 작업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트랙패드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윈도우 랩탑의 터치패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좋은 게 맞아요. 왜냐면 보통의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다이빙 보드 방식의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이 터치패드의 상단의 축은 고정이 되고 하단 쪽은 물리적으로 클릭이 되는 형식이어서 터치패드 내 모서리 쪽의 클릭이 균일하지 않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맥북 네오는요, 그런 다이빙 보드 방식의 터치패드와는 다르게 내 모서리 모두 균일하고 이 클릭의 감도가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진짜로 이 맥북 네오의 트랙패드가 좋기는 한데
다른 맥북 라인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쉬운 것은 역시나 포스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맥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트랙패드를 사용하면서 오는 햅틱 피드백의 감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진짜로 트랙패드는요, 실제로 트랙패드를 통해 클릭이 되는 것이 아닌 진동으로 클릭이 되는 느낌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맥북 설정에서 감도 조절에 따라 더 약하게 혹은 더 강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 눌러도 클릭이 되게 설정이 가능해서 오랜 시간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 손가락 피로도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맥북 프로, 맥북 에어를 계속 사용하던 저로서는 장시간 맥북 네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어디까지나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맥북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포스터치가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하다. 자, 다음은 실사용 성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궁금하기도 했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의 무거운 작업 가능은 합니다. 일단 이 실사용 성능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용 환경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사용 환경 기준은 편집이라는 점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영상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맥북 네오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기획, 촬영, 편집, 이렇게 거쳐 나가는데, 기획 단계에서는요 맥북 네오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컨텐츠에 대한 스케줄 관리, 실제 기획안 작성을 노션으로 하게 되는데, 노션을 통한 소위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역시나 아무런 문제 없이 브라우저 창 여러 개를 띄워놓고 여러 정보를 서치해 가면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어떠한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편집인데,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은 애플 네이티브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팝컷 기준으로 제 영상 작업을 진행해봤을 때 됩니다. 진짜 돼요. 제가 처음에 맥북 네오를 리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8기가 램이라는 걱정,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문제없이 편집이 되더라고요. 제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아이폰 17 프로로 4K 30프레임에 로그로 촬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로그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팝컷에서 색감 보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등 여러 가지 레이어가 제법 쌓이는데 이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물론 8기가 램이란 한계, 쿨링팬이 없어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발열이 올라오면서 버벅거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긴 하지만 4K 작업이 맥북 네오로 가능하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객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 영상에 올라가는 시각 효과도 애플의 모션5라는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만든단 말이죠. 과연 이 맥북 네오로 모션 그래픽까지 살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맥북 네오로 모션 그래픽 작업 바로 해봤는데 지금 바로 보시죠. 네, 만들긴 했는데 객기는 객기였다.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짧다면 짧은 모션 그래픽 작업한 영상을 하는데 와, 이거 계속 작업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업이 불편했습니다. 진짜로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버벅였어요. 단순한 모션 작업, 도형이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여기서 또 카메라 툴 들어가고 레이어 쌓이고 모션 경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 테스트예요. 아무튼 간단한 모션 그래픽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장시간 작업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가성비, 보급형 맥북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성능이고, 이 맥북 네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런 작업을 하려고 구매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문서 작업, 라이트한 영상 편집, 전반적인 PC 활용에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급형임에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의 맥북 네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맥북 네오를 딥하게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루하루 널뛰게 되는 PC 시장에서 진짜 괜찮은 노트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성능 괜찮고요. 알루미늄 셰시여서 마감 퀄리티 전혀 다른 맥북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듀얼 스피커이긴 하지만 스피커 또한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맥북 치고 정말 저렴한 가격까지. 그래서 정말 라이트하게 PC를 사용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맥OS 환경을 써야 한다거나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맥북 네오 정말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조금 더 전문적인 작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시를 봤을 때 네오보다는 에어로 가셔야 한다라는 말도 덧붙여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생각보다 아니 그 이상.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